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실버 취업에서도 마찬가지. 남들보다 앞서 사회의 트렌드를 읽어낸다면 취업의 길은 보다 넓게 열리게 될 것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알고 준비한다면 실버 취업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실버 취업. 트렌드를 읽어라. 요즘 우리 사회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트렌드. 거기에 아름답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은 실버 세대를 위한 직업이 있다. 날로 심해지는 환경공해는 이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이에 따라 사람들은 친환경적이고 더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게 됐다. 요즘 천연재료로 만든 비누와 화장품이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다. 천연비누 사업은 환경과 피부를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 등에 저희가 강사분을 파견해서 천연비누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만든 비누를 가정에 갖고 가서 사용하면서 저희가 작은 부분부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나 자기 피부에 맞는 비누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욕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각자 피부에 맞는 맞춤형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실버들도 이 사업에 동참했다. 이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 72시간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25시간, 그리고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거친 후 비누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강사활동 또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강남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자연미 천연비누 사업단. 이곳에서는 환경을 생각해 천연비누를 만들고 판매한다. 그리고 꾸준히 쌓은 교육 노하우로 강사 파견까지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들인데 여기 유일한 청일점, 한 분의 남자 어르신이 눈에 띈다. 여자분들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누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하지만 재료를 다루는 데에는 힘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다. 저는 지금 1년 반 됐고요. 저기 먼저 계신 회원들은 3년씩 되셨습니다.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처음에 교육받을 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받고 난 뒤에 이제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순서에 따라서 교육 자료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익혀져 가지고 한 반년쯤 지나면은 어느 정도 비누 만드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게 되죠. 그렇다면 천연비누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우선 비누 베이스, 라벤더, 글리세린 등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다. 재료가 마련되면 비누 베이스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녹인 후 원하는 천연 재료들을 넣고 섞는다. 그런 다음 몰딩 틀에 붓고 2시간 경과 뒤 분리해내면 천연 비누가 완성된다. 이게 원래 비누 베이스라고 하는 건데, 2개가, 이거는 투명, 이거는 불투명. 그래서 이걸 원료로 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향료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이런 걸 좀 더 집어넣어서 비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 기본에 맞추어서 피부에 좋은 영양가가 되는 것을 첨가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향,
냄새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그 또 향도 여기다 첨가하고 그래서 비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경쟁력을 얻게 되면서 실버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취감,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와 노년 문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비누인데 하지만 어르신들은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과 자만을 씻어냄으로써 향기나는 제2의 인생을 만들고 있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천연비누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사진을 준비하면 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을 이수한 뒤 최종 선발된다. 보수는 월 20만 원 수준이며 활동지원금 7만 원과 판매 수익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 시간은 주 1, 2회,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인데 시니어 클럽 홈페이지나 지역 매체를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솔직히 60세 넘어서 누군가를 친구를 만드신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소속감도 생기시면서 같은 시니어 클럽 회원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연락도 주고받으시고 정보도 교류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이런 좋은 기회죠. 네. 실버 어르신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컴퓨터. 인터넷 등 컴퓨터를 모르면 도태되는 현대사회. 실버 세대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갖는다면 실버 어르신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수정중앙 노인종합복지관.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이 한창이다.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컴퓨터와 친해지는 일은 도무지 쉽지가 않다. 낯선 컴퓨터를 배우는 일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실버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것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또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모르셔서 영어를 몰라서 또는 기계라서 이런 수식어를 많이 다시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면 글을 모르셔도 기억 니은부터 키보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영어를 모르셔도 영어도 또 ABCD부터 보시고 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배우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한글을 모르시고 영어를 모르셔도 컴퓨터는 익히실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좀 이렇게 그 자격증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 폭이 분야가 넓어질 수 있는데, 그 ITQ 자격증이나 ITQ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 시험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자격증 과정인데 그게 5회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엑셀 세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따면은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 쉽게 도전해 볼 만한 것이 바로 ITQ 자격증이다. ITQ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정보기술관리, 실무능력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한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이 시험 과목에 포함되며 최대 3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응시 내역을 확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 실버 어르신들이 컴퓨터 자격증에 선뜻 도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 컴퓨터 자격증만 8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가정. 여기 한글 있을 텐데. 저녁 시간, 이랑. 손녀와 할머니가 나란히 컴퓨터 앞에 모여 있다. 그런데 어째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 흔히 생각하기에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상상했더니 오히려 반대다.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할머니의 설명에도 손녀는 어렵다는 듯 갸우뚱할 뿐이다. 해야지. 이. 3년 전부터 컴퓨터 공부를 시작.
컴퓨터 관련 자격증만 8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정자 어르신. 젊은 사람들도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66세인 그녀는 아직도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 9월에 있을 또 다른 자격증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남정자 어르신. 밤잠을 줄여가며 9번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GTQ라고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그 시험이거든요. 포토샵 2급 자격 시험이요. 이 시험 보시게요? 예. 이 나이에 주책이죠. 시험 본다고.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 포토샵을 완전히 마스터한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이제 시험 주제거든요. 여기에서 100%는 완전하지 않아도 아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 어려웠다.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지만 하나씩 따기 시작한 자격증이 이제 8개나 됐다. 왜 이렇게 많이 타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 이제 한글 워드 이제 시작해갖고요. 워드 2급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급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엑셀 같은 걸 또 하고 싶어서 또 커말 그것도 2급 땄고요. 처음에는 남정자 어르신 역시 보통의 실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인연이 없었다. 그러던 중 외국에 나가 있는 딸들과 쉽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인터넷. 그 뒤로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끈기와 열정이 이어졌다. 맞아요, 관계없이. 어떤 직업이신가요? 이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빨리빨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외운다고. 컴퓨터 배우고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아마 뭘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선 계속 쓴 것 같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내려간 그녀의 낡은 수첩에서 집념과 성실함이 보인다. 어르신은 지금 병원에서 컴퓨터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분들은 저 정도 연세 뭐 이메일이며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 사진 붙이고 뭐 이메일 보내시면서도 음악 다운받아서 올리고 이런 거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신다면 주위 제 친구들 다 놀래죠. 심지어는 이렇게 집에 전화 오는 어머니 친구분들이 어머니 찾으실 때 컴퓨터 하러 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조금 되게 놀래세요. 그 어머니 친구분들도.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 맞벌이를 하자면 아이를 봐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 도우미 역시 실버 세대가 노려볼 만한 우리 사회의 트렌드다.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면서 보육 도우미를 찾는 이들이 많은데 갓난아이를 돌보는 보육 도우미 사업은 이미 자녀들과 손자들을 키운 경험이 있는 여성 실버 어르신들이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놀이방이나 학원이 아닌 그 아기 집이나 아니면 베이비시터 그 집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그 아기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모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야 아이 서넛을 낳는 것은 기본이고 손주들까지 돌보았으니 분명 아기를 돌보는 데는 전문가들인데 그래도 새로 교육이 필요하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험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머리를 이렇게 같이 치는 거 알겠죠? 머리가 제일 무거우니까 이 손에다가 아기 머리를 올려놓는 거야.
일단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이 많으시고 또 할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그 분들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직종이죠.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보육이나 양육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참여는 기관 홈페이지나 고용안정지원센터에 모집 공고가 나면 자격증과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한다. 보육도우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주중에 근무하는 경우와 파트타임으로도 활동이 가능한데 보수는 시간당 5,000원과 교통비 1일 2,0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교육은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8시간, 보수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문의는 강남 시니어클럽이나 각 지역의 노인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된다. 나를 차별화하고 나를 알리는 전문인의 시대에 맞춰 능력을 개발하고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버 어르신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트렌드를 읽고 경쟁력을 쌓는다면 분명 그들의 인생에 더 많은 길들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푸른 숲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된 이들이 있다. 숲을 지키는 나무들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어르신들. 저 선생님들 여기 새길은요 다니지 못하는 길이에요. 숲과 함께 늘 푸른 인생을 사는 그들은 바로 실버 녹색 순찰대다. 서울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나 찾는 이들이 많은 곳인데 녹음이 짙게 우거진 국립공원은 주 5일째가 되면서 등산객들을 비롯해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찾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국립공원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선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립공원의 환경보호는 우리가 책임진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그들은 바로 실버 녹색 순찰대원들이다. 네, 녹색 순찰대는 통칭하면 국립공원 지킴이 중에 녹색 순찰대와 재난 구조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녹색 순찰대는 2008년 4월에 발족이 되어서 5월부터 22명이 채용이 되었고 현재 2009년 현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숨은 일꾼들인 실버 녹색 순찰대. 우리나라 국립공원 녹색 순찰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체 469명 중 179명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무대가 산이라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버 녹색 순찰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금일은 여기 다락능선 구간에 한방로 통제시설, 녹색, 도색 및 그다음에 훼손지 구간에 항막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 전달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버 녹색 순찰대원들의 임무는 창고 안에 있는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수고 덕분에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인데 대원들이 옮겨야 할 것은 둘둘 말아져 있는 황포. 오늘 국립공원 곳곳에 이 황포를 깔아야 한다. 순찰대원들은 황포와 오늘 작업에 필요한 정비 물품들을 들고 나와 차에 싣는다. 등산로가 시작되면 더 이상 차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 이때부터는 짐을 들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황포를 까는 작업부터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드디어 먼저 황포를 깔기 전
방해가 되는 죽은 나무들을 치우고 황포를 까는데 이렇게 황포를 까는 것은 어린 식물과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워낙 산을 좋아하시고 또 자연을 살아가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황포를 까는 또 하나의 목적은 등산객들의 샛길 출입을 막기 위해서다. 등산객들이 안 다니고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서 까는 겁니다. 이거 뭐 찌가 떨어지면은 보호가 되겠죠. 안 휩쓸리고. 황포를 깔고 난 다음 작업은 시설물 도색 정비 작업. 실버 순찰대원들은 곳곳에 세워진 기둥에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 방수 페인트를 칠한다. 그 방부목에 오일스텐 칠을 계속 해줘야 그 목재가 오래도록 이렇게 내구성이 강해져서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관상에도 이제 색깔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 목재의 고유의 그 멋을 또 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그 어떤 소규모의 그 탐방로 정비 업무를 이제 녹색 순찰대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매일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이제 뭐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비가 오는 후에 이제 뭐 파손이 됐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순찰대원들의 세심한 손길은 찾는 이들이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순찰대원들의 임무 중 또 하나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찾아 치우는 일이다.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무심코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로 산과 계곡이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쓰시고 자기가 가진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주세요. 담아놨습니다. 담으시고 앞으로 그리고 가져갈 때는 사무소에 말씀하신 쓰레기 달라면 주어요. 그래요? 꼭 가져가세요. 때문에 순찰대원들은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젊으신 분들이 하면 약간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말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혼납니다. 또 순찰대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등산객들과 행락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계도하는 일이다. 등산객들 중에 출입을 제한한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자연도 훼손되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찰대원은 공원을 순찰하며 주의와 기도 작업을 벌여야 한다. 저런 분들이 간혹 계시나 보죠? 예, 있습니다. 뭐 다다수의 분들은 다 지켜주시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도를. 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계도를 하죠. 어쨌든 그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은 때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혹간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간 가다가 이제 말다툼도 벌어지고 이러는데. 한편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띄일 만한 곳에 등산객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적은 부착물이나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것도 순찰대원들의 몫이다. 현수막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가요? 공원 내 금지 행위 감독 관련된 그 현수막 붙여 있어요. 이렇게 국립공원의 실버 녹색 순찰대원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시설물 보수와 공원 순찰, 탐방객 안내와 계도, 자연자원 유출 방지, 그리고 산불 감시 등의 활동을 한다. 이처럼 봉사정신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실버 순찰대원들에겐 애로점들도 많은데 가장 큰 것이 계도에 따르지 않는 등산객들과의 갈등이다. 저런 분들이 많으시나 보죠? 많아요. 이게 쳐놓으면은 저 끝으로 이렇게 다니고. 오늘도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이용한 이들이 적발됐다. 저 선생님들 여기 샛길은요 다니지 못하는 길이에요. 저희 이 다양한 농전이 예전 시대부터 저희 마을에서 타고 다니던 등산로요.
근데 이거를 등산로를 하더라도요. 등산로를 하더라도 잘못했어요.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인데 도리어 언짢아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일단은 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있어서 현장에서 위법 행위자가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계도 활동하는데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녹색 순찰대에 선발이 되면 먼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순찰대 업무와 관련된 현장 교육과 탐방객들을 위한 친절 교육 등도 이루어진다. 또 교육은 각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라 각 사무소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사회에서 은퇴한 뒤 물러나 앉아있기보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는 실버 녹색 순찰대원들. 이들 중에는 과거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로 걷는 인생의 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퇴임 전까지 고위 공무원이었던 전종성 씨의 실버 녹색 순찰대 지원도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소위 얘기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좀 보람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쭉 하다 보면 좀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탐방객들하고 부딪히는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좀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데 근데 워낙 산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금방 또 없어집니다.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달에 받는 보수는 약 20만 원 정도. 물론 과거에 받던 보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사회에 기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부심과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돈도 벌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가서 활동을 하시니까 건강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또 있다는 거가 있고요. 특히 또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 후에 어떤 고독이라든가 애로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일을 하시면서 이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분을 비교한 연구 결과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순찰대는 사회 일자리 사업 창출의 사업의 일원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원이 투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취약 지역에 배치 인력이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인원을 늘려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인터넷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면접과 서류 전형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버 녹색 순찰대가 되기 위한 자격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다.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찾아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가 있다면 유리하다. 특히 국립공원 인근 주민이나 관련 경험 유경험자, 향토사학자, 다문화 가정, 세터민은 우대한다. 별도의 모집 기간은 없으며 수시로 채용 공고를 하니 평소 공단 홈페이지를 주의 깊게 봐두는 것이 필요하다.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을 퇴직하다 보니까 과연 공직을 퇴직해서 이제 좀 쉬다 보니까
내가 뭐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또 뭔가, 또 내가 그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상에 띄니까 그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왔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앞으로 얼마만큼의 장기간을 근무를 하게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계속 지속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길은 자신이 멈추지 않는 한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길을 걸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 그들은 주저앉기보다 도전을 택했고 숲을 지키는 고목처럼 당당하게 사회의 힘이 되고 있다. 실버 세대. 그러나 그들의 젊은 정신은 그 어떤 꽃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꽃을 피우고 있다.